제대로 된 보험이 힘든 가정 경제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박성일, 종합보험 전문가 서경화,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정현주, 보장 분석 전문가 조영철,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요즘 보험 약관 대출받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관 대출하면 생계형 대출로 이 경기 불황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대출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보험사의 약관 대출 금리 받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요.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고 그리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미리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바로 100세 시대의 동반자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치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뉴스는 매년 들리죠. 정확히 그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로 진입이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제주도 인구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통계청에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발병률이 8.4%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 9.8% 정도 되니까 거의 65세 이상이 되신다면 10분 중에 1분 정도 꼴로 치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가 정작 큰 문제인 이유는 혹시 치매 완치됐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나오면 진짜 노벨 의학상, 평화상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은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는 늦춰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치료 자체,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매 환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신적인 고통이라던가 신체적인, 그러니까 간병하다 보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겪게 될 경제적 고통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치매의 경우에는 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중증도 치매 단계에 따라 또 병을 나누게 되는데요. 치매 진단의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치매를 진단할 때 CDR 검사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치매 전문가가 측정을 합니다. 치매 점수가 1점부터 5점까지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보험사에서는 1점부터 3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점은 경도 치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 장애.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했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점은 중등도 치매인데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한 거.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순간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지?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점은 중증 치매인데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많이 심한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치매 발병률이 현재는 상당히 높게 발병되다 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는 462만 명 정도가 이 상품을 가입하는 그 효자 상품이 되었었죠. 네, 참 이 효도 상품으로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매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만큼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오늘 톡톡 보험 설계에서는요, 치매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5가지 정도 포인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증 치매는요, CDR 점수 1점에 해당되는 약한 치매로서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전 치매 이제 보험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중증부터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요, 반드시 경증부터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경증 치매와 더불어서 CDR 점수 2점에 해당되는 중등도 그 보장에 대한 것도 꼭 함께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경증 치매 진단비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이고요. 중등도 치매 진단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납입 면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중등도부터도 이제 납입 면제를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 환자의 절반 정도가 경증 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입하실 치매보험 경증 치매 단계부터 보장을 해주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연령을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치매 발병률이 나이로 80세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세 만기의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81세 때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이나 보상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설정하실 때 90세 만기 또는 이제 95세 만기 등으로 해서 보장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연령이 아무래도 길어지면서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이렇게 보험 만기를 길게 준비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죠. 만기 기간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고 특히나 치매보험은 8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더욱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치매는 병의 특성상 이 증세가 심해지면은 집에서 모시기가 좀 어렵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특성상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요양원 생활에 들어가는 간병비도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도 잘 살펴야겠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로 진단비보다 간병 생활비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병비를. 네. 치매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10년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치매 진단 받고 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오래 생존해 계시는 지금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간병 생활비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 될 수 있는데 간병비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매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계속 살아계신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 상품마다 어떤 보험 간병비는 그냥 5년, 그러니까 180회만 딱 정해진 횟수만 드리는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해드리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살아계신 동안 계속 드리는 상품이 조금 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치매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인 걸 감안을 해보면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 모시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또 요양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재가급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약을 활용을 하면 치매 환자뿐만 아니고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활용을 한다면 간호를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주야간 단기 보호 등 그리고 복지 용구까지도 이렇게 구입할 때 도움을 주고 대여까지도 해주는 그러한 네.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재가급여를 이용했었을 때 월 30만 원까지 최대 보험금을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고려할 것들이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8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만기는 80세 이상, 90세, 100세, 길면 길수록 좋을 거고요. 경증 치매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하고 간병비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보험이어야 할 텐데 이 정도 조건들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월 보험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다음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연령대별 치매 보험료를 나타낸 표인데요. 우선 경증 치매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중등도 치매 1,000만 원, 중증 치매 2,000만 원, 중증 치매 생활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보험료를 뽑아보았더니 40대는 약 6만 5천 원대, 50대는 약 8만 원대, 그리고 60대는 약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치매 보험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암과 치매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오, 네. 네. 아무래도 젊을 때는 좀 암의 위험이 좀 더 클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래도 암보다는 치매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는 보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혹시라도 암에 먼저 걸렸다 그럼 암 진단비 5천을 드리고 만약에 치매에 먼저 걸렸다 그럼 치매 진단비를 3천을 드리는 구조인데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셨을 때에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으로 조금 낮아지는 대신 치매 간병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씩으로 드리는 형태로 치매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커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이 조금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 치매만 보장되는 치매보험에다가 한 몇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추가하신다면 이 암진단비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기능이 되니까 암보험 따로 치매보험 따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상품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네 번째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장 개시일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장 개시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지만 치매 진단 자금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 개시일이 1년 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하시고 10개월 만에 혹여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장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납입했던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는 있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무해지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지했을 때 환급금 조차도 없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장 개시일을 진짜 잘 살펴야 되겠네요. 네, 자, 치매 보험 보장 개시일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뭘까요? 네,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거입니다. 아, 이건 좀 슬프네요. 네, 왜냐하면 치매 진단 받으시면 치매 진단 받으셨으니까 내 보험 청구하시는 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요. 그렇죠. 3점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내 치매 보험을 청구해주고 보험금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실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치매보험은 엄청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정작 대리 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6.3%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 이거를 가입만 해놓으시고 잊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대리 청구인 지정은 치매보험 가입하신 이후에도 지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치매보험 가입하면서 이건 지정해놨나? 한번 꼭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참 치매보험 준비하신 분들도 이 대리 청구인까지 지정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걱정되는 것이요.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초록이 치매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던데요. 젊은 층에서도 치매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한 보험도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노인성 질환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초록이 치매는 낮게는 20대부터 많게는 50세까지 발생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가족력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고요. 또한 이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현상들이 좀 맞아요. 발생이 되나 네. 보더라고요. 이게 자주 끊기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치매에 네. 영향이 생기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이 치매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러한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와는 다르게 발병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 병원을 찾았더니 너무 많이 진척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젊은 나이에는 당연히 치매가 아니겠지, 좀 건망증이겠지, 요즘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력도 좀 챙겨야 하겠고요. 평소에 음주도 좀 줄여야겠습니다. 치매 보험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병이 이미 있는데 치매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부분도 저희가 궁금증 좀 풀어드릴게요. 네, 질병이 있어도 치매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일반 치매보험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질병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심사 치매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간편 치매보험은요, 고지사항이 일반 치매보험보다 간단한데요. 첫째로 최근 1년 이내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둘째,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경도, 그리고 파킨슨,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의사의 진단 및 검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고지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편 치매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간편 치매보험은요, 일반 치매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심각한 병력이 아니라면 우선은 일반 치매보험으로 심사를 먼저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특히나 이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치매라는 네. 병 자체가.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하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뇌혈관 질환은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많이 걸리느냐 찾아보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나한테 지금 있다, 이런 분들은 치매보험 가입하는데 아직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시기 전에 미리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뭐 병력, 여기에도 또 가족력 있다면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치매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한 줄 평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용철 전문가입니다. 치매보험은 사랑이다. 치매가 걸리면 저는 어떠한 상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함께하는 가족들은 옆에서 힘들어질 수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걸 너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치매보험을 준비하라. 네, 가족력의 영향이 큰 이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이고요. 그리고 환자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병도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보험 역시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보장의 한도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 요즘 관심 가지는 치매 보험이라서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이제 보험 보고서 남겨드리고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승합차 기사 일을 하는 창희와 찬희. 요즘 일거리가 거의 없어 걱정이 태산인데요. 기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입니다. 아유, 그나저나 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유, 일은 좀 했는가? 일은 뭘 일이요. 지금 저 점심값도 못 벌고 있는데 넌 어때요? 아이고, 나도 말도 마라 뭐 별 수 있겠나 뭐 초도 아니고 왔다 갔다 어제도 왔다 갔다 그냥 오늘도 왔다 갔다 계속 그냥 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 야,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기사들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지. 뭐? 바로 택배 기사. 창이야, 그거 좋다. 나도 생각했는데 야, 할 거면 같이 하자. 혼자 하면은 그냥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난 네가 한다면 무조건이야. 어? 그렇지. 아, 근데 저기 그거 알지? 뭐? 지금 민식이법 그거 뭐 시행되고 있는 거. 응. 알고 있지 당연히.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인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만약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승합차 운전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민식이법을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이가. 아, 이거 또 뭘 움직이는데? 아니 그 뭐 우리 운전 워낙 또 잘하니까 또 우리 또 이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은 잘 안 보지? 아이고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산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무한다로 시끄럽게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댕겨. 어? 그게 아닌기라. 내비게이션을 이제 한번 봐줘야 되는 기라. 왜냐? 그 업데이트만 딱 하는 순간 이 스쿨존이 어디다 딱 위치가 나오면서 요리조리 또 피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게다가 이 돈적 금전적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장이야. 넌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이게 피해 댕기는 건 말이요. 그건 1차원적인 거요. 어? 이럴 때는 말이요. 보험을 다시 한번 빵빵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 보험? 그래요. 운전자 보험? 그렇지. 우리 창이 기억 잘하네. 이 내비를 업데이트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말이요. 보험을 업데이트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고. 아, 보험을 업데이트. 그렇지.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노? 야, 내가 그 방법을 알면 내가 보험 설계사를 하지. 이런 건 무조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겨. 응. 그렇지. 우리가 그때 그 운전자 보험 들었던 이성훈 설계사. 우리 창이 기억력 그냥 기가 막히네. 그래. 이 보험은 말이야 이렇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겨. 진료는 의사에게, 보험은 전문가에게. 자, 생각난 김에 손 한번 해보자. 여기 들고 있어. 자, 우리 이승훈. 여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어. 그 운전자 보험을 좀 새롭게 이렇게 설계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돼요? 2020년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벌금의 최대치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주는데요. 만약 중앙성 침범 사고, 스쿨존 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됐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과정인 민사적인 책임 이외에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형사재판 변론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하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벌금형에 대비한 자동차 사고 벌금 특약, 형사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을 운전자 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 또는 20년 납, 100세 만기 등 비갱신형 상품으로도 준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톡톡 보험 설계 2부 순서 시작됐습니다. 2부 이 시간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살펴드려야죠. 시청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과연 전화를 주셨을까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7살이고요.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보험을 추천을 받아서 가입은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점검을 받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입하신 보험 그러면은 보내주신 증권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네.
보내주신 증권은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3년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지금 납입이 완료가 돼서 잘 유지가 되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입니다. 월 보험료는 5만 원으로 운전자 3대 실손과 상해 입원비 특약만 있는데 보험료가 5만 원인 것은 옆에 보면 적립금이 조금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로 해서 치아보험 매달 한 5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실손보험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2009년도에 벌써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이 보험은 실손, 병원비 돌려받는 실손보험이랑 골절진단비랑 수술비 이렇게 특약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 보험인데요. 근데 저희가 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보험을 조금 가입을 하셨는데 뭐 보험료를 안 내신 건지 아니면은 뭐 고의적으로 보험을 유지를 안 하셨는지 실효된 보험이라고 해서 4건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실효되어 있는 보험 4건을 저희들이 한번 협회 조회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효된 이 보험들의 해지환급금이 합쳐서 한 2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찾지를 않으셔가지고 휴면보험금으로 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90년대 중반과 2000년도의 초반에 이렇게 가입하신 상품들인 것 같은데요. 납입이 밀려가지고 실효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이게 연체가 되고 실효가 된다라는 안내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험을 다시 살리려고 보니까 그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휴면보험금 25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생기겠네요. 아유, 그러게요. 250만 원. 시작부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휴면보험금 여러분들도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 후에 꼭 찾아보셔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보험금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꼭 찾으시고요. 본격적인 보험 분석,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2003년도에 가입하신 납입 완료가 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망 보장금이 일단 5천만 원이고요. 재해 사망은 1억, 그리고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각각 1,000만 원. 그 외에 이제 질병과 상해 종수술비와 그리고 질병상해 입원비 3만 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의 이제 특이한 점이 주계약인 즉 사망 이제 보장금은 종신인데 여기 특약으로 달려있는 재해 사망은 70세까지만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약 보장들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80세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 그렇게 문제성이 없는 보험이고 납입이 완료되셨기 때문에 일단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80세가 되면 모든 보장이 다 끝나고 주계약 사망보장금 5천만 원이 남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해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망보장금을 5천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하면 그게 대한 환급금이 나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보장금이 필요 없다 하실 때는 이 두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노후자금이나 병원비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솔루션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보험들도 점검해 볼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생명보험사 말고의 나머지 보험들이 대부분 운전자 상해보험이고 뭐 거기에 치아보험, 실손보험 정도 말고는 나머지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혹시 이렇게 보험이 조금 부실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으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앞서서 실효된 보험 때문에 다시 보험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제가 한번 일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MRI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보험 가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보험은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에 한번 알아보셨던 그 보험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록을 가지고 MRI 검사하셨던 거가 있으니까 한번 소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검사 결과 기록지를 제출하시게 된다면 나머지 보장성 보험 준비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 3건은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3대 진단금과 수술비 플랜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부터 이제 추가된 보험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혹시 진짜 필요한 보장만 넣어서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에 앞서서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혹시 집안에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의 병력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 가족력을 고려해서요. 이제 3대 진단금을 중심으로 이제 각 보험사에 이렇게 특화된 이런 상품으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보험으로는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6만 8천 원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력을 고려해서요. 이제 2대 진단금 중에 뇌혈관 쪽을 좀 더 보완해서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과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과 급성 심근경색 1천만 원 해서 총 2천만 원 그리고 각종 2대 질병과 관련된 수술비와 입원비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구성을 하면요. 보험료는 약 7만 원 정도에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는 13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네, 13만 8천 원. 우리 시청자님이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꽤 저렴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그 정도면 뭐 크게 무리 없이 퇴직 후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자꾸 드는데 제대로 된 보험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점검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근데 상품 가입까지 도와주시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해드려야죠. 방송 후에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시 연락드려서 가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방송 중이라 전화 여기서 끊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산 30대 후반 직장인인데요. 방송 봤는데 보험 문제점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거도 좀 점검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여기도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서경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증권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 두 번째는 치아보험, 세 번째는 이제 집 화재보험, 네 번째는 운전자보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총 보험료는 월 28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4건에 28만 원 정도. 그럼 이제 각자 보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아마 웬만한 보험료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3년에 가입하신 이 CI 보험이 보험료가 17만 원 이상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CI 보험 주계약 5천만 원에 특약으로 실손 특약도 있고요. 거기에 뭐 두 번째 CI 진단비, 거기 뭐 그리고 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들도 들어가 있고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주계약, 그러니까 이 보험의 납입 기간이 38년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특약들이 전체가 다 3년 갱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3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내셔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이거 방송에서 좀 CI 보험 자주 지적하신 거 봐가지고 저도 증권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속상했던 거는 친구들은 실손을 10,000원, 뭐 1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내는데 제게 실손보험료가 거의 5만 원 정도 내고 있었다는 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상품이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인데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급여 부분, 급여 부분이 내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분담금이 적으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갈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요즘 실손은요, 이제 자기 부담금을 좀 단계별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급해주는 이런 급여 부분이라고 하죠. 이런 급여 부분은 보통 이제 10%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20% 정도로 되어 있고요. MRI나 도수 치료 그리고 그 비급여 주사료 이런 것들은 자기 부담금이 이제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내는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에 보험료는 대신 반대로 저렴하게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CI 보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이 중대한이라는 요 단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CI 보험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CI 보험인데 이제 이게 CI 보험에 글자 세 글자 있잖아요. 그 증권에 보시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금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중대한이라는 정말 글자 세 글자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민원도 조금 있고요. 이제 밖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암이나 이대 질환을 오늘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그래 하면 진단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가 말하는 중대한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쉽게 조금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이게 그 심장 질환이 걸렸다. 이러면 진단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고 이 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뭐 25% 정도나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진단 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뭐 암 진단비 따로, 뇌졸중 진단비 따로 이렇게 준비를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먼저 온 질병에 대해서만 진단비가 한 번만 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CI 보험 지금 가입해 놓으신 거 보면은 두 번째 CI 특약이라고 해서 또 다른 CI 그 질병이 왔을 때 지급해주는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CI였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갱신형 특약이라서 이 보험료가 또 얼마나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 갱신형 특약이 만기가 80세이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는 또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 CI 보험이 너무 찝찝해서 다른 보험으로 좀 당장 바꾸고 싶은데요. 걱정되는 제가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건 가입하려면 이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실손 부분이 가장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실손보험은 이제 전환실손이라고 해서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알릴 의무 사항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실손보험도 전환실손으로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척추 쪽 관련 질환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병력으로 병원을 다녔던 이력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아니, 그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전환 실손으로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실손 그 보험료는요, 또래 친구처럼 한 12,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전환 실손을 하고 나서요,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보험은 해약하시고요. 이들 질병을 중심으로 다시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입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염증성 질환, 바로 산부인과 치료 이력은요,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부담보가 이제 나오더라도 시청자는 우선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받아서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청자님은 사실 산부인과 치료 외에는 뭐 특별하게 약을 드시는 것도 없고 또 입원이나 수술도 특별한 병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부터 가입을 하시지 말고요. 이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또 보장의 범위나 한도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요. 일반 보험으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먼저 CI 보험 하나로 해서 저희가 대체로 해서 먼저 가입을 한다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실손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진단자금은 일단은 조금 보험을 분리를 해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조금 이번엔 추천을 조금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진단자금, 암하고 이대 진단자금으로 해서 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일단은 구성하는 상품 하나랑 그다음에 입원비와 수술비로 해서 하나를 구성하시는데 굳이 입원비나 수술비를 100세까지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 내 뭐 80세나 90세 만기로 해서 조금 구성을 해주시면 좋은 게 80세 이후로는 솔직히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수술을 하지는 않고 요양병원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하나의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하루 입원비 2만 원 받자고 보험료가 2만 원이 나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입원 일당을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해 입원 일당이라던가 질병 입원 일당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입원 일당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이라거나 상급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이라거나 혹은 그냥 입원이 아니라 내가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 입원 일당 이런 것들로 준비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입원 일당보다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한 3분의 1 이하 정도로 보험료가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은 보험료도 절감하고 또 혹시라도 입원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입원비 보험은 가성비도 떨어지고 좀 비싸서 전문가님들도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종합병원 입원비나 상급병원 입원비 이특약을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운전자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네, 5만 원짜리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 상해보험 안에 내용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그리고 대인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상해 특약으로 뭐 골절 진단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상해 입원비로 2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상품이네요. 네, 요즘에 그 교통사고 관련법 많이 바뀌어서 요것도 점검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운전자 특약 부분은요, 굳이 100세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80세 만기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지고 계신 이제 운전자 특약의 한도가 많이 낮습니다. 요즘은 뭐 교통사고 관련법도 강화되어 있고, 또 이제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도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그리고 변호사비는 2천만 원, 대물벌금 500만 원, 그리고 요즘 이제 스크루저 벌금 3천만 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크루저 벌금 3천만 원을 탑재한 대인 벌금 등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해 담보들은 솔직히 다시 가입을 하실 때 90세나 조금 100세 만기로 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상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 적립금을 12,000원 정도 부과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적립금을 다시 가입하시는 거에는 적립금을 넣지 않고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며 작은 비용으로 해서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CI 보험 그리고 특히 운전자 상해 보험 요 두 개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궁금증 많이 풀리셨을까요? 네, 특히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저 가지고 있는 치아보험 대해서도 좀 상담 받고 싶은데 그건 가능할까요? 아, 네, 치아보험까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방송 후에 따로 연락드려서 더 궁금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보험 여러 건 가입해두고요. 제대로 어떤 보장들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가입한 보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